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 개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체육 가족 여러분들의 열정과 끈기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는 대한체육회와 연세 스포츠과학 및 운동의학센터가 IOC 한국연구센터를 공동 설립 출범하였고 IOC에서 지원하는 연구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전문체육을 강화하는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바탕에는 스포츠 부상 예방, 경기 이력 향상,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IOC 솔리다리티 부상방지 컨퍼런스를 통해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스포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IOC 한국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김두석 교수입니다. 스포츠 부상 방지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은 대한체육회와 연세대학교 YSM 공동주관으로 시행되는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IOC에서는 부상 방지 프로그램의 개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전 세계 운동선수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디세미네이션을 하기 위한 IOC 솔리다리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대한체육회와 연세대학교 YSM에서 이에 공동 운영권을 수주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4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부상 방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그다음 두 번째 세션은 그의 과학적인 근거,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시연, 네 번째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패널 디스커션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인 부상 방지 프로그램의 소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정에 계신 이영희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전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병원장,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최고 의료 책임자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영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영희입니다. 오늘 먼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손상 방지 세미나에 참가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을 잠시 후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보내주신 대한체육회 이기웅 회장님, 유승민 IOC 선수위원님, 그리고 IOC의 리차드 버젯 의과학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500분 이상 등록하셨는데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돼서 매우 아쉽습니다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OC가 가장 중점 두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건강 보호와 스포츠 손상 방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대한체육회와 연세 스포츠과학 및 운동의학회 센터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는 스포츠 상해 병력학 연구와 부상 방지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 민유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민유선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칠곡 경북대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민유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민유선입니다. 예, 제가 받은 주제는 인저리 프리벤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에피데미올로지컬 스터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 컨센서스 스테이트먼트가 2020년에 최근에 이제 그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스트로브, 즉 이제 인저리 프리벤션이나 아니면 인저리 일리스나 이런 것을 그 보고할 때 나타나는 이제 공통된 컨센서스인 스트로브에 대해서 업데이트, 최신의 업데이트된 지견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저리 앤 일리스 서베일런스에 대해서 에피데미올로지컬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는 선수들의 부상 방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IOC가 이제 익스퍼트 패널을 이제 모아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때 한 8가지 프로세스가 로 통해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서베이를 하였고요. 워킹그룹 리뷰를 하였고, 콘센서스 그룹이 이제 드래프트를 처음에 리뷰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이니셜 워킹그룹이 이런 드래프트 텍스트를 리바이즈 하였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스위스에 모두 만나서 이제 전문가 미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드래프트를 다시 리바이즈 하였고요. 그다음에 RB, KC, BR, KMK의 에디토리얼 그룹이 모두 모여서 파이널 에디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이 문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헬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터미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WHO에서는 어떤 피지컬, 멘탈, 소셜 웰빙에 관련된 모든 총체적인 것을 건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동선수에게선 과연 이 정의가 그대로 이제 적용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센 등이 이제 디파인한 것에 의하면 운동선수의 건강 관련 문제는 이런 어떤 풀 헬스나 아니면은 전체 파티시페이션이나 퍼포먼스에 관계되는 어떠한 문제라도 이런 것은 다 건강 관련 문제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계속 나오지만 타임 로스, 메디컬 어텐션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운동선수가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레인도 다 저희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인저리와 일리스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인저리 자체는 어떤 선수들의 피지컬 펑션을 저해하는 어떠한 조직학적 실제적인 티슈 데미지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리스란 개념은 선수가 겪고 있는 어떤 컴플레인을 얘기할 수 있고, 예를 들면 피지컬하게는 인플루엔자, 독감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멘탈하게는 어떤 디프레션, 우울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셜 웰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일리스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념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액티비티에 관해서는, 손상에 관해서는 이런 어느 그 경쟁에서, 그러니까 경기에서 어느 파트에서 이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련된, 경기와 관련된 트레이닝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경기랑 전혀 관련 없는 어떤 카 액시던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저리의 모드 오브 온셋에 대해서 보시면은 어큐트와 레피티티브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어큐트에서는 서든 온셋, 그러니까 그레듀얼 온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스플린트가 갑자기 이제 그 햄스트링 인저리가 왔을 때는 어큐트, 서든 온셋으로 저희가 나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수영 선수가 레피티티브 인저리로 어깨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레피티티브 그레듀얼 온셋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저리의 메커니즘을 나누자면 넌 컨택트 인저리와 컨택트 인저리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각각의 컨택트 인저리에서 인다이렉트 인저리와 다이렉트 인저리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크게는 가로축을 익스포저로 놓고 세로축을 애슬레트의 한 명 한 명을 표시하는 이런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저리와 일리스를 각각 표시하고 그것의 센서드, 이게 코호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센서링된 데이터를 X표로 표시하는 이런 방법을 나타내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그래서 서브스컨스냐 리커런트냐면 엑서베이션이냐, 처음에 어떤 그러니까 인덱스 인저리가 발생했을 때 그 인저리에 동반된 인저리냐, 아니면 이게 재발했냐, 혹은 다 낫기 전에 또다시 더 악화됐기 때문에 엑서베이션이냐를 저희가 구분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저리를 이제 보고할 때 중요한 아이템이 5가지가 있는데, 유니크 아이덴티파이어가 필요하고, 인저리 일리스 타임 오더, 언제 그런 인저리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인저리의 타입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디테일, 다이그노시스를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 보고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인저리나 일리스 다이그노시스에 대해서 보시면은 바디 리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드 앤 넥이라면
헤드 앤 넥 파트의 이제 인저리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 숄더, 어퍼암, 엘보, 포암 같은 경우에는 어퍼 림 파트, 그리고 체스트, 토라식, 럼버세이크랄, 업도멘에 이제 발생한 건지, 아니면 힙, 사이, 니, 앵글, 그 로어 림에 발생한 건지, 혹은 이런 거를 지칭할 수 없을 정도의 그 unspecified에 발생한 것인지 볼 수 있고, 혹은 여러 개의 부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또한 이런 티슈 인저리나 패솔로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 머슬의 인저리라면 머슬 인저리나 아니면은 텐디노패시 등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브레인이나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라면은 이제 너버스 시스템, 그리고 본이라면 프랙처나 아니면 본 컨투전 스트레스 인저리나 에이비에스큘라 네크로시스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포츠 인저리를 정의를 할 때, 에피데미올로지컬하게 정의를 할 때는 바디 리전이나 아니면은 이거 인저리 종류, 그 다음에 인시던스, 그 다음에 미디안 타임 로스와 그거에 대해서 벌든을 해주면 총체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보고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인터널 오간 문제가 되어 있을 때는 카디오베스큘라, 더마톨로지컬, 덴탈, 엔도크리놀로지컬 문제를 다 ICD-11이나 다른 클러스터에 대해서 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클래시파잉 이런 스포츠를 이제 선수들의 증상에 따라서, 예를 들어 러니 노우즈나 아니면 컨제스턴, 코가 막히거나 한다면은 그런 어퍼 레스피토리를 분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체스트 컨제스턴이나 휘징 같은 게 있다면 로어 레스피토리로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거나 숏리스보 브레싱이 있을 경우에는 카디오바스큘라로 분류해서 이것을 레포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메인은 타임 로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때 보통은 이제 어떤 선수가 시합에서 인저리가 발생해서 바로 그 시합에 들어갔다. 그러면 타임로스는 0일이 됩니다. 하지만 월요일 날 어떤 시합에서 인저리가 발생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가게 됐다면 타임로스는 6일로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IOC에서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는 4가지로 나누는데요. 0일, 1에서 7일, 8에서 28일, 28일 이상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슬로 스포츠 트라우마 리서치 센터 퀘스천웨어 온 헬스 프로블럼의 이런 툴에 따르면은 이렇게 가로축을 이렇게 시점으로 나누고요. 세로축을 이렇게 시비어리티 스코어로 나눠서 요게 이제 어떠한 선수들의 이제 인저리 양상이 있는지 굉장히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틀레트 익스포저의 레포팅할 때 중요한 점은 인저리나 일리스의 익스포저를 트래킹하는 것이 멀티데이 컴피테이션을 레코딩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이 스포츠 스페시픽 트레이닝인지 아니면 스트렝스닝 컨디셔닝인지 아니면 리커버리 세션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리해빌리테이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구분해서 리포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든 오브 헬스 프로블럼을 보시면, 이제 버든 오브 헬스 프로블럼은 그 헬스 프로블럼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복합적인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이제 지표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인시던스를 가로축으로 놓고요. 세로축으로 시비어리티를 놨을 때 각각의 숄더, 니, 앵클, 사이, 그 바디 리전이 어느 부분에 포션이 있는지를 이렇게 2차원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콜렉션할 때는 선수에게 어떤 데이터를 얻었는지 아니면 피지오테라피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었는지에 따라서 이걸 리포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소스가 애틀레트 셀프 리포트인지 아니면 메디컬 리포트인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데일리나 위클리나 먼슬리인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트로브를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했는데, 논문을 쓸 때 나오는 이제 타이틀, 앱스트랙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이 스포츠 인저리와 일리스 서베일런스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 스페시픽하게 리포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저리 일리스 퍼포먼스 프로젝트는 이런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떠한 그 디스커션을 거쳐서 규명이 되게 되었는지 아주 간단한 리포트인데 크게 5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저리랑 타임 스테이터스, 그래서 타임 로스랑 퍼포먼스 레스트릭션에 대해서 보시면, 이게 예전에는 타임 로스만 이제 리포팅을 하였는데요. 지금은 타임 로스 플러스 퍼포먼스 리스트릭션도 같이 봐야 된다. 이 2개를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타임 로스와 이제 퍼포먼스 리스트릭션에서 중요한 게 DOI, 그래서 데이트 오브 온셋 오브 더 인저리
랑 데이터블 리선 풀 피트니스 DOR의 개념이 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verity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퍼포먼스 리스트릭션 데이랑 그다음에 퍼포먼스 리스트릭션 데이 트레이닝의 퍼센티지로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것을 표시할 때는요. 아까 보셨다시피 가로축을 타임으로 쭉 보시고 코호트 데이터처럼 세로축을 애슬레트 1명, 2명, 3명에 대해서 인저리가 발생하는 공간 타임 로스와 리스트릭션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2차원적으로 나타내면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페인 스코어는 시비어리티를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굉장히 퀀터터티브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겠고 메디컬 어텐션을 요하는 페인 트레시홀드랑 퍼포먼스 리스트릭션을 요구하는 페인 트레시홀드랑 타임 로스를 요구하는 페인 트레시홀드가 다르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각 시비어리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그것을 적용한 이런 그래프의 예를 보고요. 그리고 IUC 센터에서 스포츠 메디신에서 그 프리벤션을 위해서 그 4가지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센터는 Australian Center for Research into Injury Sports and Prevention,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스포츠 인저리 프리벤션 리서치 센터, 세 번째로는 클리니컬 스포츠 엑서사이즈 메디신 리서치이고요. 네 번째는 오슬로 스포츠 트라우마 리서치 센터입니다. 그래서 4가지 센터가 각각의 다른 에피데미올로지컬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다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 강의록에 첨부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인저리랑 일리스의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그 에피데미올로지컬하게 인저리 일리스를 리포팅하는 그런 어떤 스탠다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앞으로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유선 교수님.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은 이번 세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코멘트 하나 드리면은 아마 오늘 그 참여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선수, 코치, 트레이너, 또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체육관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셨을 텐데 좀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민유선 교수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런 손상 방지에 관한 연구를 표준화하려는 작업은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라는 게 전 세계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연령대에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수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화되지가 않으면은 선수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데 가장 접점에 있는 분들이 바로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들리겠지만 각 팀이나 혹은 소속 대학에서 좀 전문가분들이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이 쉽게 선수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이런 표준 가이드라인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은 나중에 그 선수들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여러 자료를 연구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민유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